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저희 극단에서는 막내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네, 이쁘게 봐주세요. 네. 공연이 시작되고 나가시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번 거제도 공연 수익금 전액은 공연 취지에 맞게 우크라이나 관련 기관에 전액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마가 그리 하길 원해. 엄마 병원비에 장례비에 아니 여자의 수줍다고 열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극단예도에서 연출하고 있는 이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오셨습니다. 네. 텔레비전을 자주 안 보다 보니까는 어떤 프로인지 찾아봤어요. 출연하셨던 분들 연배가 좀 많이 높으시던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프로에 나와도 되는 건지. 정숙이하고 정은이하고 지금 이제 다투는 씬이고, 그죠?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오르는 게 있잖아, 정은이한테. 저하나 챙기더라. 아이고 참말로 의사 사이고 뭐 대단한 뜻볼 줄 알았더만. 지금 저희가 연습하는 거는 선재 씨 이야기 10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거제 전문대에 입학을 했는데 과 대표 형이 연극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재밌을 것 같다 연극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20살 때 극단예도에 입단을 했죠. 공연 준비하는 거 뒤에서 도와드리고 무대 세트 만들고 말 그대로 뭐 다 했습니다. 이제 연습도 하고 잡부처럼 일도 하고. 막내로서 가장 큰 일은 형들이나 누나들이 사주는 술을 매일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광인들의 축제라는 이근삼 선생님의 작품인데 그때 이제 이 대학 40대 대학 교수 역할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20살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이런 노안도 아니었고 머리도 아주 긴 장발의 미소년 같은 얼굴이었는데 뭐 그게 운명처럼 그때부터 노역을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연극에 대한 깊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마냥 즐겁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입으면 되겠다. 저 어릴 때 역할을 하는 인형이거든요. 네, 정숙 인형을 만드는 작업인데 이제 연출가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아까 좀 한바탕 했네요. 항상 싸워요. 세영아, 그리고 니는 가해하고 그거에 고작업해.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는 대우조선 입사를 권유를 했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조금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뭘까? 이 연극 쪽으로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97년도에 서울로 유학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스님이 얘는 지금 거제에 있을 애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좋은 사주는 대통령 다음으로 좋은 사주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대통령이 아주 뭐 사주가 좋아서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거제에 있으면 안 된다. 당장 서울에 보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라면만 먹고 살던 시절이었고 그 편의점 알바도 하고 길에 전단지 뿌리는 알바도 하고 엑스트라 알바도 하고 그 당시가 아마 제 삶에 가장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아 그러니까 왜 싸움에 끼어들어서 나쁜 놈들한테 얻어맞아. 아니, 난 나쁜 놈들한테 얻어맞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할머니가 날 핸드백으로 쳤어. 대학로에서 수없이 많은 공연을 보면서 저한테 어떤 연극적인 철학, 가치관, 신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거제에서 할 수 없는 영화라든지 방송 쪽에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경찰청 사람들도 찍었고 지금도 저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젊은 연기자들이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기다림에 지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기회라든지 경험 뭐 그런 것들이 쌓아가기에는 기회 자체가 잘 안 오니까 그러다가 조금 이제 고전을 하다가 아 다시 연극 무대에 서야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2002년인가 아예 이제 짐을 싸서 거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7년에 전국 연극제를 거제에서 개최했는데 정산 업무라든지 그 행사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제가 맡았는데 저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돈들을 좀 돌려가지고 사업비에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재판까지 받게 되고 법정 구속을 해가지고 약 한 2개월 가까이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죠. 한창 이제 상을 타기 시작하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던 때였거든요. 속된 말로 잘 나가던 시기에 그런 또 아픔을 겪고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녀씨 이야기를 쓰죠.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걸 계기로 선녀씨 이야기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고 그 선녀씨 이야기가 이제 잘 되면서 다시 뭐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상승하면서 그 이후로도 또 작품들을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게 되고 사계절을 돌고 돌아서 다시 꽃피는 봄 온단다 걷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져도 경남 올로케로 촬영을 하고 지원을 해주니까 경남에 있는 연기자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MBC에서 지역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했어요. 거기에 저희 경남연극배우협회가 단체로 프로필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 최종적으로 제가 강민구 역이라는 역할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십니까? 예? 야 제보자 여기 해봐 뭐 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펄펄 뛰더만 이제 왜 꿀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해? 강 팀장님 진정 좀 하시고요. 됐습니다. 그 이제 서로 이제 상견례처럼 첫 리딩을 할 때 인사를 했는데 저 PD님이 저보고도 인사를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은 서울로 가지 않는 한은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다면은 지역의 연기자들이 굳이 다 서울로 가지 않아도 안 그래도 지역의 청년 하는데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일단 저는 어떤 작품이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웃음의 요소뿐만 아니라 관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관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의성,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들과 질문을 나눌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빠 여기는 선녀 씨 이야기
저는 귀농 2회차고 귀농한 지 9년 된 노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따라 부모님 따라서 같이 처음 귀농을 했고요. 두 번째 귀농은 이제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귀농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서울에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큰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자꾸 실수하고 뭐 깨지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노지혜 스스로가 자꾸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농민들 또는 어민들하고 협업하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전북 어가분께서 저한테 오셨어요. 큰 전복들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데 작은 전복들은 판로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공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은 상추는 200g만 필요한데 생산자분들은 4kg 단위로 판매를 하시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공을 해서 원물을 많이 소비를 하면 소비자분들에게는 가공품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생산자분들한테는 한 번에 많은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갈지 않고 썰어서 만들기 때문에 씹는 식감을 살리고 있고요. 합성 첨가물, 방부제, 발색제,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고 있고 지역에는 청년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청년들의 농산물을 주로 수매를 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40명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42명 온다고 했다가 42명? 41명.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겠지? 여기서 해, 여기서. 중간에 있는 친구들만 좀 뒤로 돌아라고 해. 98년도에 귀농해가지고 농촌에서 이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노지혜의 아버지 노재석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나 다 지금 됐어. 이게 저거는 순서 안 잊어버렸지? 어제 약간 리바이벌 했어. 어제?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되고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마음 한켠에는 아 맞아 나는 아니면은 시골에 가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라는 위안 최후의 보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택배 싸고 또 막 배송도 다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부모 입장으로서는 봐서는 굉장히 좀 흐뭇하고 뿌듯하고. 자, 친구들 가방 앉은 자리 뒤에다 내려놓을게요. 그럼. 임실에서 온 초등학교 친구들이었는데요. 42명이 전교생이거든요. 전교생 친구들이 와서 떡갈비를 가지고 떡갈비 버거 체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떡갈비를 가지고 떡갈비 버거 만들기 체험을 할 거예요. 방부제나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고 건강한 식재료로 떡갈비를 만들고 그 떡갈비를 가지고 오늘 버거까지 만들 예정인데요. 버거에 들어가는 상추도 아침에 밭에서 따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계란도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가지고 온 계란을 활용할 거고요.
농촌이라고 하면 농사 짓고 힘들고 돈 못 벌고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촌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농촌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었고 충분히 직업도 가지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꼭 이렇게 체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넣고 버무린 양배추 얹으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양배추 싫어하는 친구들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옳지. 자, 최고 장갑 한번 주물러줄래? 자, 붙여줄 동안 조금 기다릴 거예요. 붙이고 나오면 3개 또 붙이자.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뭔가 배달해서 시켜 먹는 것보다 와서 특이한 맛이 나는 것 같아. 애들하고 같이 만나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아. 전에 먹었던 햄버거들과 약간 좀 다른 맛이. 여기 안에 있는 야채가 더 맛있고 계란도 직접 해서 더 맛있고. 노지의 스스로를 찾고자 시골로 귀농했고 지금은 훨씬 많이 회복되고 치유돼서 네, 노지애가 많이 되찾아진 것 같습니다. 우종아 안녕. 안녕하세요. 야 우종아 어때 대파 잘 됐어? 아 요즘 뭐 비도 자주 와가지고 수매를 하려고 하는 대파의 상태가 어떤지 잘 크고 있는지 네, 실제적으로 한번 보러 갔다 왔고요. 파 심을 때도 그리고 생강 같은 다른 작물들도 수확할 때도 항상 그 현장에 가서 봐요. 언제 뽑을 거야 이거? 이게 이제 한 6월쯤 뽑을 것 같아요. 6월? 네, 5월 말, 6월 중순. 저는 그 농산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수확하는 게 가장 좋고 뭐 5월에 수매하는 게 좋은지 뭐 9월에 수매하는 게 좋은지 이런 농산물의 상태를 좀 물어보려고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있지. 나는 가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0원이라도 써야지 그죠. 내가 좋은데 또 너는 100원이라도 더 받고 싶겠지? 어쨌든 근데 이게 직거래로 되니까 그래도 중간에 많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도매시장 내면 상하차 비용 네, 상하차 떼고, 비용 나가고 수수료 나가고. 원물이 시장에 되게 싸게 나올 때는 제가 좀 더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의리를 좀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적인 의리로 지금은 뭐 간극차 없이 네, 저희한테 원물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종아, 나 이제 갈게. 잘 키워주고 또 보게. 보종아 선물. 와. 또 선물 줘야지 내가. 내가 종류별로 다 넣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영진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거기가 로컬푸드 1번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저희 물건을 지금 납품하고 있어서 납품하러 다녀왔습니다. 아, 이번 주 많이 나갔네. 얼른 채워놔야겠다.
건강한 농산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가공 농산물도 살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타운을 만들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풀하게, 당당하게, 거침없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83세, 이름은 김정섬입니다. 67세 이지연입니다. 저는 60살이고요. 이름은 김미야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미야 모델 최고! 제주시내 한 주민 다목적 센터.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제법 연세도 있어 보이시는데 돌리고 돌리고 쭉쭉 힘껏 스트레칭을 해보는데 무슨 수업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9월에 문화의 밤 행사에 맞춰갖고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니어 모델 워킹으로 해서 시니어 클럽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클럽 이렇게 해서 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문화의 밤 행사 때 연합으로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델 수업이군요. 벽에 기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중년 이후엔 체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 수업 꽤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슴을 열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벽과 최대한 밀착해 보려 애씁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흐를 지경이네요. 주변에서가 자꾸 몸을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는 둥, 또 옷자다리가 너무 심해서 걷는 게 남들이 볼 때에 좀 편안하거나 곱게 못 걷는 것 않는다고 그래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한번 와보려고 온 거예요. 평상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정보를 주셔가지고 바로 왔죠.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역시 선생님 워킹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언제쯤 저거 반만이라도 할까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들인데요. 선생님을 따라 해보는데요. 어머, 다 잘하시는데요? 어려운 터닝도 자연스럽게 발꼬임 없이 다들 잘하시네요. 워너비 모델의 꿈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꼬장 키 커지는 기분, 또 배가 날씬해지는 기분, 예, 바르게 점점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에 일상생활에서도 걷다가 선생님 멘토가 생각이 나면 또 바로 자세를 잡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자체를 단어를 생각하면은 아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와 보시면은 전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모델 수업 덕에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주시 외곽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정섬 씨 부부.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 넘치게 일상을 꾸려가고 계신데요. 이게 다 모델 수업 덕분이랍니다. 우리 어머님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시죠? 지금 제주도 생활하는 게 한 7년 돼가지고 지금 시니어도 하고 무용도 하고 하다가 이제 뭐 매일 수산봉 가고 바다에 다니고. 아마추어 모델 5년 차. 우리 어머님 워킹 어떠세요? 너무 멋지시죠?
신년 모델 하면서 제가 한 7kg를 뺐어요. 그 왜? 우선은 거기 가면은 다 젊고 늘씬한데 저는 나이도 먹고 키도 약간 떨어지고 뚱뚱하고 하니까 노력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델 수업을 받기 전엔 여러 차례의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대수술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요. 우연히 접한 모델 수업을 통해 힘을 내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의 런웨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1시간에 출발해야 돼. 역시나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흐뭇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젊은 애들하고 같이 취미생활하면 마음도 젊어지고 또 자기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나이 먹어서 사실 하는 일 없이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그건 할 일이 아니거든. 너무 외롭고. 저의 모든 그 취미 생활에 딴 거보다도 이 모델 생활에 제가 관리를 하니까 저 무지 젊어졌어요. 그 전에 사진을 좀 보세요. 뚱뚱하고 7kg 뺐어요. 요새 또 이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니까 저 한 1kg가 올랐는데 그만큼 관리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델 수업이 있는 날,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수업에 참가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수업, 수준별로 다양하게 수업이 있다고 해요. 9개월 동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줘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료식까지 하는 과정을 마치면 이제 런웨이 반이 와요. 지금 이 반이 런웨이 반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숙달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시고 있는 편이에요. 수업 이수 후에는 무대에도 설 수 있는데요. 전문 모델 못지않게 포스가 대단하죠. 정기적인 패션쇼와 도내의 크고 작은 문화 행사에 단골로 초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지니 정말 멋지네요.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에 그 연습한 결과가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정만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면은 시니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의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대. 여러분들이 진정 꽂히시네요. 모든 시니어 모델을 응원합니다. 빠졌어. 맛에 홀딱 빠졌습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음식의 정체는 도대체 뭐예요? 여름철에는 이만한 음식이 없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와,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와, 시원한 죽입니다. 콩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름, 와 여름이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몸도 처지고 마음도 별로고 이럴 때 기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뭐 없을까? 괜찮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빨로빨로미 여기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몸에 기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찾으러 왔는데 잘 찾으러 온 거 맞나요?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에? 이 뭐야? 이게 진짜 몸에 기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럼요. 이 조그만 콩 하나가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궁금증을 밝히러 주방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여기에 콩들이 다 모여 있었네요.
100% 국산 콩을 깨끗하게 세척하는데요. 콩의 양이 많다 보니 세척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좋은 콩을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콩이라 하면 균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깨진 것 없이 단단한 콩이 좋은 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콩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먼저 불린 콩을 분쇄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뽀얀 콩물이 콸콸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만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콩의 영양 성분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한 번 갈았던 비지를 한 번 더 가는 공정을 거칩니다. 사장님, 정말 비지 바쁘시네요. 콩 속에 있는 영양소를 하나도 놓칠 수 없다. 한층 더 콩물이 진해졌는데요. 콩물이 100도씨가 될 때까지 팔팔 끓여줍니다. 잘 끓인 콩물을 이렇게 다시 식혀주는데요. 콩물이 식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두부막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처음에 넣었던 게 이제 쑥 분말이고요. 두 번째 넣었던 게 자색 고구마 분말이었습니다. 간수 작업을 해야만이 이 콩물이 응고가 되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순두부나 두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두부 만들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작업은 두부를 응고시키는 건데요. 콩물을 틀에 놓고 물기를 쫙 빼줍니다.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고서야 마침내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아침부터 시작한 두부 만드는 작업이 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과 애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드디어 완성된 두부! 빛깔부터 특별해 보이는데요. 두부하면 또 김치가 빠질 수 없죠. 잘 볶은 김치도 함께 준비합니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플레이팅까지 완벽한 두부 김치가 완성됩니다. 아, 두부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두부는 하얀 색깔의 순백의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부 좀 특이해요, 사장님? 그렇죠. 저희 집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삼색 두부입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원래 콩 자체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영양 성분도 많지만 또 콩이 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쑥과 자색 고구마를 첨가해서 콩이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주고 그리고 또 콩이 가진 좋은 영양 성분을 또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삼색 두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두부가 좀 영양 가득하잖아요. 어떤 영양소가 좀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두부 자체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좋죠. 콩이 실제적으로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한데 근데 자색 고구마가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그 맛이 참 궁금하네요. 삼색 두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과 노력이 깃든 두부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 두부가 약간 살짝 밋밋한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숯이랑 자색 고구마가 들어가니까 맛이 나요. 그렇죠. 맛도 잡고 영양도 잡고 일석이조. 이어지는 콩 요리 두 번째 메뉴는 두부 전골입니다. 와, 이것도 맛있네. 꽃게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시원한 육수에 고소한 두부 별미더라고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벌써 햇볕을 한 24시간 더 맞아도 나는 기력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뭔 소리예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시나요 이게? 응. 지금 이거는 저희가 건강을 갈아넣고 있는 소리입니다. 건강을 갈아넣고 있는 소리라고요? 네. 건강을 담은 콩국을 소개합니다. 우유 빛깔의 진한 농도, 정성스럽게 만든 콩국인데요. 올여름 보양식 음식 나왔습니다. 콩국수네. 클로렐라, 소독마, 흑미, 홍국, 우리밀로 만든 오색면에 진한 콩물 듬뿍 부어주면 완성됩니다. 콩국수를 또 이렇게 한 사발 또 가져오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건강을 갈아 넣는 소리가 들린다고. 네, 바로 이겁니다.
지쳤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이 맛. 담백함과 고소함을 담은 콩국수인데요.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오, 그리고 이 걸쭉하게 좋네요.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고소하다 고소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덕분에 이 지쳤던 기력을 정말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채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도 풍성하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올여름 건강은 뭐로? 바로 콩요리로! 버릴 게 하나 없는 맛과 영양이 알찬 콩. 어떤 방법으로 먹어도 맛있는 콩으로 올여름 건강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더위에 지친 애처로운 영혼이 있으니 덥다 더. 이름 많고 나는 덥고 입맛도 없고. 근데 오늘이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바다장어 보양식 프로젝트가 시작되니 첫 번째 주자는 남해 바다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은 갯장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갯장어의 영양을 고급스럽게 즐기는 갯장어 샤브샤브는 여수 여름 보양식의 대표 주자입니다. 바다의 보양식 두 번째 타자, 꼼지락꼼지락 잠시도 가만히 쉬지 않는 힘의 대명사 꼼장어. 고단백 저칼로리의 대명사 꼼장어는 담백한 수육으로 맛볼까요? 꼼장어 대 갯장어, 갯장어 대 꼼장어.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5월부터 10월까지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갯장어는 힘이 좋고 생명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어종입니다. 이빨이 날카롭고 성질도 사나워서 잘 물다 보니 갯장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장어류 중에서 최고급 어종에 속해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야, 이 친구네. 여름에는 우리가 또 장어 먹어줘야 제대로 보양이 되거든요. 이 친구 오늘 절 보양시켜줄 그 친구 맞죠? 네, 맞습니다. 성학 씨, 오늘 제가 맛있는 하모 요리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갯장어 샤브샤브 기대된다. 기다려라. 뼈가 억센 갯장어는 손질 방법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데요. 샤브샤브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얻기 위해선 수십 번의 칼집을 넣어야 합니다. 껍질 근처까지 닿되 껍질은 자르지 않고 가시만 잘라내는 미세한 손놀림이 관건이고요. 손의 체온으로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5mm 간격으로 촘촘하게 칼집을 넣는 정확도와 스피드. 두 가지 기술을 모두 갖춘 요리사만이 갯장어를 제대로 손질할 수 있죠. 손이 안 보여. 우와. 야, 이거 엄청 맛있겠는데 이 칼질이 잘 돼야 맛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대체 얼마나 하셨길래 이렇게 칼질이 빠른 거예요? 한 25년 됐습니다. 눈 뜨고 밥 먹으면 칼질만 합니다. 항상 칼질 하시는구나. 네. 숙련된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갯장어의 아름다운 변신. 결을 따라 아름답게 피어난 뽀얀 자체가 그야말로 영롱하고 탐스러운데요.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사장님. 나 그냥 누구를 봐도 지금 기분이 좋아. 내 사장님 보니까 더 기분이 좋네. 와, 엄청 나시더라고요. 이거는 칼질을 못하면 드실 네. 수가 없습니다. 칼질이 생명이네. 칼질이 생명입니다. 칼질 잘못하면 입에 걸리고 막. 뼈가 씹혀서. 이 육수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 육수의 비법이 있나요? 뼈하고 네. 저 머리하고 이제 다른 부재료를 푹 1시간 이상을 구워야 됩니다. 장어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갯장어 살을 우리가 샤브샤브로 해는 먹는 거고 드시고, 이 육수 안에 갯장어의 뼈까지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장어의 모든 걸 한 상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렇죠. 장어의 모든 걸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보양식이라 그러죠. 받아들입시다 이제. 네.
이렇게 꽃이 핍니다. 잘 썰면. 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갯장어 꽃이 동그랗게 피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 살짝 데친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입안 가득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여름에 이걸 먹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너무 고소하고 담백한데 그거는 약간 뭔가 원기 충전이 되는 게 쭉쭉 들어가는 게 있는데 맛있네요. 네, 새로운 맛이죠. 양파에 드시니까요. 또 양파에 먹으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해산물에 비린향을 싫어하신다면 양파에 드신다면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비린향은 하나도 없어요. 비린향 전혀 없어요. 손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우 너무 좋아. 제가 이거 저녁까지 일을 해가지고 피곤했는데 장을 먹으니까 진짜 눈이 번쩍 뜨네. 자, 단백질 충전했으니 이어지는 코스는 탄수화물 가루입니다. 녹두와 땅콩버터로 진하게 끓여낸 죽과 녹진한 육수에 제대로 끓여내는 꼬들꼬들한 면발의 라면까지 갯장어 먹방 2차전 돌입해볼까요? 죽 한 그릇까지 야무지게 비워내는 양성화 리포터. 이번 여름이 두렵지 않겠어요, 이제? 건강한 여름은 여기 있습니다. 바다장어 보양식 프로젝트 2탄 꼼장어 납시오. 제철을 맞아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꼼장어는 먹장어라고도 불리는데요. 4억만 년 전 화석이 발견될 정도로 지구상에서 오래 살아온 생명력 강한 녀석입니다. 꼼장어 요리의 최고봉인 수육으로 그 맛을 볼까요? 물에 된장 한 스푼 풀어놓고 압력솥에서 15분 동안 삶아내면 완성되는 수육. 된장 효과로 비린 냄새는 사라지고 야들야들한 식감과 담백한 맛만 남습니다. 장어와 찰떡궁합인 부추는 장어 삶은 물에 살짝 데쳐서 곁들여주고요. 통째로 삶아낸 꼼장어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푸짐하게 올려줍니다. 곁들인 반찬도 얼마나 푸짐한지 가짓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17첩 반상이 차곡차곡 오르고 나면 활용점정 꼼장어 수육이 위풍당당한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식욕을 사정없이 자극하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입니다. 아니 꼼장어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그냥 꼼장어 볶음 구워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좀 유명하죠. 네. 여수에서는 볶음보다 수육을 더 사랑해요. 저는 진짜 꼼장어 수육을 처음 봤어요. 그랬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을 안 드셨다니. 어머나. 단백질도 있고 저칼로리 다이어트 좋고. 그리고 암 환자들이 또 많이 와서 잘 드셔요. 여기다는 보양식이니까. 그 정도로 보양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단백질과 오메가3, 칼슘, 철분, 비타민까지 골고루 들어있는 꼼장어는 여름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수육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식감 너무 좋아. 식감 너무 좋아. 이게 꼼장어를 집에서 볶아 먹거나 구워 먹게 되면 좀 뭐랄까 좀 질긴 느낌이 좀 없잖아요. 근데 수육으로 먹으니까 살이 바삭바삭하면서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는 게 느껴질 정도야. 와. 저희들은 이제 요 삶을 때 된장 좀 넣고 또 소주를 좀 넣고 하고 잡내를 싹 없애고 부드러운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소주를 좀 넣거든요. 첨가를 해가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꼼장어의 단 비린 맛을 없애고 그렇지. 부드러운 맛을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법이 있네요. 특히 소스가 더 관건이죠. 너무 맛있네 진짜 이게. 배고파. 제가 바쁘니까 이제 천천히 많이 드세요. 몇 손이 많이 드세요? 네. 야들야들한 식감에 감칠맛 폭발하는 꼼장어 수육. 먹고 또 먹어대는 화려한 먹방 스킬로 화답하는 양성화 리포터인데요. 최고의 보양식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으니 이번 무더위쯤은 씩씩하게 날려버릴 수 있겠죠?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2022년의 여름. 바다의 영향을 고스란히 품은 힘찬 바다장어 요리로 기력 충전하고 건강하게 버텨볼까요?